안녕하세요. 시청자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예, 언젠가 신문에서요. 주식 네. 2억 원을 투자해서 20억 원이라는 놀라운 수익을 거둔 구두빵 아저씨 사연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와, 정말요? 예. 저도 그 비법을 배우고 싶은데요. 혹시 그분 저희 방송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서울경제TV는 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딘가에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런데 그분의 그 투자 비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거창하거나 또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비법은 바로 천천히 느긋하게 조금씩 가치주를 분할 매수했다는 그것이었다고 해요. 네, 역시나 여유로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 퀵 서비스는 여유롭게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시황부터 간단하게 좀 네. 짚어드릴게요. 2000선 밑에서 출발한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면서 장중에 2000선 돌파를 하는 등 상승 반전 움직임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999포인트 선에서 2000선을 두고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좀 하락한 영향을 오늘 국내 증시도 받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이 된 상태인데요.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낙폭이 더 크죠. 1%대 조정을 받으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세입니다. 530선 붕괴가 됐고요. 현재 52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연일 강세 보이던 엔터주 또 코스닥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종목 퀵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또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실 수 있고요. 02-3153-2610번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는 올해 IP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소문 내주세요. 예, 자 그럼 오늘도 종목 퀵 서비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와이진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나오셨고요. 샘플러스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종목 퀵 서비스 적용되고 있는 규칙부터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상담 규칙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30초가 남았을 때 초시계 소리 들리게 되니까요. 전문가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별점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만족하셨거나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요. 또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달 뒤에 월간 별점 왕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별점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참여하신 여러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자 이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첫 번째 시청자 종목부터 상담을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연결이 되셨습니다. 예.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나는 대주산업을요. 예, 한 1개월 정도 샀는데, 예. 네. 이번에는 500원에 샀다가, 그게 이제 뭐 한 700, 800원 또 팔았다가, 네. 또 하한가 치면 살라고 했더니 계속 막 한 며칠, 7, 8일 동안 하한가 쳐보 2,000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손을 엄청 봤는데, 지금 천인가 잡아놨거든요. 지금 네. 얼마에 들고 계시다고요? 1,020원. 1,020원. 비중은요? 2,500주 가지고 있어요. 예? 2,500주 100%. 100%. 요. 예. 야,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1,25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래도 손실은 아니시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너무 많이 까먹어버려가지고. 네. 아, 이전에 매매를 했다가 손실을 많이 보셨었다고요? 예. 아,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나는 그 증권사 직원한테 그게 왜 세종시 관련주라고. 네. 예. 그래 알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잘 오르지도 않네요. 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주식 비중이 100%라고 하시니까 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한 10년인데 1,000만 원까지 시작하면 돈 다 까먹고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러세요? 예, 저도 처음으로 주식 시작했을 때 적은 돈으로 네. 했다가 지금은 생각보다 자금이 좀 커져서 커졌어요? 예,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 예. 대주산업이요. 심기현 대표와 함께 풀어드릴 텐데요. 얘기 좀 예. 나눠보세요.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뭐 대주산업 지금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아시고 계신 것처럼 이제 세종시 관련주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맞아요. 네, 혹시 시청자님 사시는 원래 지역이 세종시를 알고 샀거든요. 네? 세종시 관련주라는 걸 알고 샀어요. 예, 혹시 뭐 지역이 세종시와 좀 가까운데 사시는 분이신가요? 아, 여기 경북입니다. 전북이신가요? 예, 예. 네, 우선 뭐 세종시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전북 지역이 아닌 이제 충청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세종시 예, 예. 관련된 부분이 지금 정부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세종시로 이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뭐 예, 예. 서울 지역에 뭐 과천 지역에 정부 청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세종시를 이전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예. 정부 관련된 기관이 옮기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세종시 관련된 부동산 가격, 즉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대조산업이라든가 뭐 다른 세종시 관련주들이 자산 가치 증가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는 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 어느 정도 지금 한 달 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한 달 전에 매수하신 거는 약간은 좀 테마성 재료를 잘 잡으셨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세종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정부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충청 지역 그리고 지금 시점 이 선거와 관련돼 있어서 상당히 좀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예, 예.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이 세종시 관련된 부분, 최근에 한 뉴스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서울에 지금 유치하고 있는 서울대까지도 이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물론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은 예. 그만큼 정부와 관련된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 대학교들을 비롯해 갖고 이 세종시 육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현재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선거철, 즉 재선 전까지는 이러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이 종목의 흐름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뭐 서울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급등도 계속적으로 하는 흐름 보이면서 약간은 주가가 8월달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60억 원대에서 지금은 1,200원대까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선거와 관련된 그리고 정부 청사가 계속적으로 좀 옮기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로 지금은 약간은 상승 추세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무조건적으로 지금 비중 100%신데 다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반등을 할 때마다 좀 매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시청자님 이 종목을 얼마 정도에 파시면 그래도 좀 만족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나는 한 5천원쯤 안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5,000원? 5,000원이요? 예. 예, 예. 우선은 뭐 지금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테마주지만은 이제 축산 사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주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따라서 선고 예. 관련주라고 할지언정 5,000원까지 좀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한 1,4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만 우선 왔을 때 매도하시고요. 다시 한번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좀 낙폭과대 업종군들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우선 대주산업 한 1,400원에 1,500원대 왔을 때 수익 신원하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예. 시청자님, 예. 신피현 대표 의견 들어봤는데 나머지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도 저희가 지금 들려드릴 테니까 잘 네.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예, 대주산업에 대한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 분은 보유 괜찮겠다 하셨고요. 한 분만 일단은 수익 실현을 전량해라. 나머지 두 분은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세 분 이상, 그러니까 신기현 대표까지 포함해서 4분 정도가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아, 근데 이제 예, 목표가를 1,4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고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내주신 건데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네. 예, 예. 손실 많이 봤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꼭 수익이 나는 그런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예. 다음 주에 전화 드리죠.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AS 해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다음 문자 또 빨리 진행해 볼까요? 네. 실리콘웍스입니다. 매수가 27,966원에 비중이 15%. 목표가 손절가도 궁금하시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이상무 전문가님. 네, 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일단은 뭐 실리콘 관련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건데 그 말 그대로 뭐 LCD라든지 LED 거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애플의 주가 자체가 지금 최고가를 경신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실리콘웍스에도 호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분기까지 실적을 보시더라도 꾸준히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늘어나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건전한 기업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가 오늘 4% 정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도 사셔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만큼 지금 주가 추이가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뭐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단은 공모가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공모가 자체가 한번 보시면 지금 26,000원에 공모가 돼서 시작을 했죠. 지금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2010년도에 뭐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2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주가는 그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매력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펀더멘털적인 가치를 따지시더라도 지금은 사야 되는 구간이지 파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냐 그렇게 보신다면 일단 그만큼 뭐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들고 가시면 꼭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가님 추가 매수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예, 지금 사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29,000원 지금 가격대 매수가로 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실리콘웍스는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으니까요. 혹시나 이 종목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 매수 시점을 잡아보셔도 네, 좋겠습니다. 2363번님 참고하시고요. 예, 이렇게 상담받고요. 만족하셨다 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네. 적으시고요. 별표 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이상로 전문위원님 또 심기원 대표님입니다. 예, 강동석 앵커에도 예, 별표 받겠습니다. 최은영 아나운서도 받을게요. 자, 이번에 또 종목 볼게요. 네. 현대모비스 봐드릴 건데요. 네. 현대모비스를 어제 매수를 하셨다고요? 31만 7천 원에 20%입니다. 손절가 설정해 주십시오 하셨어요? 네, 예. 우선 뭐 현대모비스 자동차 업종, 특히나 현대기아차는 좀 상반된 모습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그나마 Q3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작용해서 올랐지만 기아차는 뭐 신차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불안감 확산되면서 약간 좀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그래도 최근에 급등 양상 보였습니다. 30만 원대에서 32만 원대까지 Q3 기대감으로 약간은 좀 올라갔다. 하지만은 역시나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은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약간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소외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단기 하락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매수가 부분이시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지금은 비중 줄이시거나 현금화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했을 때 좀 더 싼 가격에 사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급등과 급락이 좀 반복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할 때는 한없이 급등세 보이고 또 급락할 때는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현대모비스 상당히 우량주지만은 그 변동폭에 있어서는 개별 종목처럼 약간은 변동폭 커진다. 따라서 지금 가격대 차트 흐름 보시면 누구나 느끼시겠지만은 지금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는 우선은 좀 자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 때 그때 매수 따라잡으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매도 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소 아쉬우시겠지만 어제 매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손실폭이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지금 자르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손절하는 거 힘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지금 손실폭이 많지는 않으시니까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는 세미텍입니다. 3,94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이분도 손절가가 궁금하다 하시네요. 네. 이상훈 대표님.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기업의 매출 구조가 가장 중요한데요. 세미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매도를 지금이라도 빨리 하시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세미텍은 반도체 후공정 업체죠.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보시더라도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주가 영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그렇게 안 좋게 나타나냐면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실적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매출액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3개월 분기별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죠. 그래서 줄어드는 모습 나타나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부분을 보시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15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작년에 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7억 원을 냈죠. 그만큼 지금은 반토막이 난 상태다. 그만큼 기업의 악화가 조금씩 심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실적이 먼저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은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조금 정리를 하시자, 아니면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하단에 지금 지지가 되는 부분 자체가 지금 가격대가 4,000원대였는데요. 4,000원 자체를 지금 갭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을 한번 보시더라도 큰 거래량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시장에서 조금 소외된 느낌이 강하고요. 오늘 하루에 거래되는 양을 보시더라도 22,000주인데 3,800원짜리가 22,000주면 하루에 거래되는 양 자체도 상당히 적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시고, 지금은 종목을 손절하셔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아쉽지만 손절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자, 이제 또 문자 종목 볼게요. DI인데요. DI 사신 분 가격은 2,700원이라고 하셨고요. 15%십니다. 네. 이 종목 5년째 들고 계시다고요. 5년.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는데 앞으로 더 들고 가도 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엊그저께 상한가 나왔고 어제는 점상이 나왔고 오늘도 장 초반에 상한가. 5년 전에 사셨대요. 예.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 5년 전에 사셔서 마음고생 심하셨는데 빨리 지금 같은 기회에는 파셔야 된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DI 아시겠지만은 개별 종목 펀더멘탈로 지금 올라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이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마 시청자님께서 느끼시겠지만 이 종목이 상당히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언제 다시 한번 이 거품이 무너질지에 대한 불안감은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갖고 계실 걸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싸이 효과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불확실성을 안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따라서 좀 매도하시는 것에 대한 전략 말씀드리겠고, D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금과 관련주다라고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또한 실적적인 측면,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적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DI 아직까지는 지금 홀딩 전략 말씀드리기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운이 좋으시다. 따라서 그 운을 정확하게 좀 캐치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DI 현재 3,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지금이라도 조금 매도하셔갖고 지금 시점 약간의 큰 폭의 음봉 형태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 여파는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지금 시점 매도에 관련된 부분에서 세력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자르셔갖고 5년 동안의 그러한 좀 아픔을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으로 좀 해소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최근의 급등이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잘 자르고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성테크노입니다. 매수가 70,074원에 비중이 28%, 4분기 실적도 궁금하고 또 손절을 해야 되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8466번님이신데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7만 원 밑에서는 사셔야 되는 가격대고요. 7만 원 위에서는 지금 파셔야 되는 가격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7만 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3분기도 그다지 지금은 좋을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는 계속적으로 가이던스 발표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업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미텍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세미텍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잘라야 되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조국과 같이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좀 더 두고 계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내려갈 때 보시면 지금은 연기금에서 상당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죠. 그만큼 지수를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주겠다는 측면이 조금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개인의 수급입니다. 개인이 계속적으로 플러스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신에 반등이 나왔을 때 7만 원 사이에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가격대고, 지금은 좀 더 지켜보시면서 흐름을 좀 더 파악하자. 그냥 횡보를 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시면서 주식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유롭게 기다리신다면 또 7만 원까지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싶네요.
예, 자 다음 종목도 네. 볼게요. 이번에 풍산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풍산 41,200원에 10% 목표가 궁금하시다고요, 신기현 대표님? 네, 우선 뭐 풍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잘 나갔습니다. 역시나 원자재 관련된 부분 고려 아연과 풍산에 대한 기대감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22,000원대에서 주가가 현재는 35,000원대까지 급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약간은 좀 비중 줄이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게 Q3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원자재 시장 관련주들 급등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런 기대감을 예전부터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좀 내려갈 가능성 높다라는 측면 말씀드리겠고 생각만큼 지금 Q3 이후에 약간은 자금적인 측면 그다음 1차적인 그리고 2차적인 그런 양적 완화 이유보다는 약간은 좀 시장의 돈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는 비중 줄여주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비중 줄이시면서 그래도 목표가 어느 정도 잡아드린다고 한다면 약 36,000원대까지는 추가 반등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비중 좀 줄이신 다음에 36,000원 왔을 때는 좀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원자재 시장 관련주들 뭐 투기 심리에 따라서 급등세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상승 탄력도는 약간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만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풍산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4만 원대 매수하셔서 2만 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졌다가 지금 3만 원대입니다.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요. 36,000원 선에서는 전략 매도가 맞겠다 하셨으니까요. 꼭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또 오늘 시장이 시장인 만큼 정체되는 종목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매수가 16,950원, 비중이 25%인데요. 전반적인 진단이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과정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주봉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주봉에 한번 거래량이 좀 집중되어 있는 곳을 한번 보시면 하단에 좀 되겠죠. 그래서 12,000원대가 지금 집중되어 있는 어느 정도의 매수권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2만 원대 한번 나왔고요. 다음에 지금은 다시 그 매매를 해가는 과정이다. 다시 그 매집이 좀 들어가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되고 있고 지금은 업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는 좀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단에 좀 거래량 하단에 지금 같은 경우에 손절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 정도가 여기에 요 15,000원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15,000원대 같은 경우에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한 번에 거래량이 하단에 나오면서 접히는 과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여기서 한번 튀는 과정도 한 번 있었고요. 그만큼 매집이 분명히 들어왔던 구간이고요. 이 구간이 지지가 되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차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000원대 한 번에 또 그 지지가 한 번 나왔었죠.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거래량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또 나왔는 상태고요. 15,7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괜찮은 투자 전략이 아니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신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관점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네. 네, 또 이 종목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 하셨는데요. 별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이번엔 이상윤 대표 이렇게 오셨어요. 이상로 대표신데 예, 그래도 별점 축하드릴게요. 네, 오늘 받으면 처음으로 됐죠, 별이 뭐. 들어왔네요. 네. 이상로 대표입니다. 예, 네. 신기현 대표님도 분발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잘생긴 신기현 대표님께는요, 일진전기를 드릴게요. 네. 일진전기 매수하신 가격이 4,880원이십니다. 지금 수익권 내 계시네요. 40% 한 달 전에 매수를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예.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등세, 물론 뭐 오늘장 같은 경우 급락세 나오고 있지만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약간은 테마성 재료로 움직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강한 조금은 정책적인 부분을 발언했기 때문에 관련주들 일진전기는 오늘 급락하고 있지만은 누리텔레콤이라든가 온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급등세 보이고 있다는 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전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현재는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일진전기 뭐 수익 구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맞겠다. 그 이유 물론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과 필요성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정책 관련된 부분 한 후보의 그런 입김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계속적으로 나올지에 대한 약간은 의문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책 관련된 부분을 약간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 관련된 부분을 좀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테마가 약간 진다라고 한다면은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수익 나신 거 약간
약간의 수익 실현하셔갖고 시장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익은 현금화하시고 더 좋은 종목, 좀 더 싼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현금화하는 기회를 엿보는 투자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역시 잘생긴 신변 대표님 역시 잘하세요. 다음 두 번째 예, 아무리 이렇게 시청자님. 얘기해도 눈 꼼짝 안 하시 신기한 대표님. 방송에서만 그러신 것 같아요. 저 쑥스럽습니다. 저 진심이 아닌 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네, 지겹겠죠. 할 말이 없다고 하시네요.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 연결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연결이 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어요? 삼성 SDI요. 삼성 SDI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들고 계세요? 매수가가 15만 원이고 네. 비중이 60%요. 15만 원은 60%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매도가를 어느 정도 정해놔야 되는 알고 싶어가지고. 매도가가 궁금하실 것 같고 혹시 주식하실 때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세요? 아, 제가 매도가까지 안 오면은 네. 계속 가져가는 스타일이거든요. 매도가는 어느 정도 설정하셨어요? 아니, 아직 설정 못 해가지고 네. 물어보려고요. 아, 설정 목표가 못 알고 하셨고요. 싶어서 전화 주셨군요. 네. 시청자님 삼성 SDI는 언제 사신 거예요? 2주 정도. 2주 정도 네, 되셨어요? 아, 예. 예. 그래도 조금은 수익권에 드신 것 같은데 좀 비중이 60%. 저희도 이상로 대표님 연결하기 전에 먼저 6인의 투자자문 의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보유 의견 4분 주셨고요. 수익 실현 1분 주셨습니다. 소환섭 대리는 비중 확대를 해보자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이 종목 이상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박소영 대리랑 소환섭 네. 대리랑 아예 의견이 다르세요? 한 분은 수익 실현, 한 분은 비중 확대.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예, 예.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귀를 좀 여시고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같이 지금 혹시 TV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 좀 약간 나와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아, 좀 드릴게요. 네. 야, 예. 예. 안에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요. 앞서 지금 보면 다른 시청자분들 한번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4월 달에 4월 말경에 양봉 두비가 엄청 많이 올라왔던 게 있을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왜 이 부분 두 번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냐 한번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주가에 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분 자체를 삼성 디스플레이에 다 넘기고 난 다음에 그쪽 자체가 다시 회사 자체가 다시 또 상장이 된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삼성 SDI는 배터리 사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디스플레이 사업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오버히팅이 좀 되는 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다시 배터리 업체로서의 다시 주가를 재평가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얼마 전에 그리고 SBI 모티브라는 SB 리모티브죠. SB 리모티브를 다시 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회사거든요. 대신 안 좋은 게 한 개가 있었는데 그 점 자체가 뭐냐면 적자 기업이었죠. 하지만 그 부분 자체를 지분을 모두 다 인수를 하면서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 없겠지만 지금 삼성 SDI가 하는 것과 맞물리면서 추가적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좀 노릴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좀 노릴 수 있다. 그런 전망에서 지금 조금 실적적인 부분도 개선이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제가 선을 한 개 그어놨는데요. 그게 지금 15만 원대 선입니다. 이 선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나냐 보시면 밑에 보시면 거래량도 어느 정도 붙었습니다. 그거는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다.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 선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왜 16만 원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일단은 어느 정도의 저항 구간으로 조금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양봉이 크게 나왔던 지점 자체가 그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던 16만 원이었습니다. 그만큼 뚫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1차 매도가는 16만 원 정도를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에 16만 원을 지지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18만 원 선까지도 가능한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8만 원 이상으로 뛰어넘기는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전에 조금 힘들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16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로 좀 계산을 하시고 투자를 하면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대표님, 그렇다면 손절가는 15만 원 선인가요? 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손절가는 15만 원을 조금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14만 5천 원까지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유럽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조금 존재하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다 보니까 영향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4만 5천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6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8만 원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예. 네, 저희가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종목 AS 해드릴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요, 정치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손실 본 개인 투자자 금액이 무려 1조 6천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률이 99%를 넘어선다고 하는데요. 참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정치 테마주에 투자하시고 문의하시거든요. 오늘도 네. 아니나 다를까 안랩 좀 봐달라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봐드릴게요. 11만 5천 원에 25%를 들고 계시고요. 네. 대선 테마주라서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네.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지금 손실폭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 네, 우선 상당히 좀 손실이 크신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은 매도 관점 대응 전략은 아니지 않나라고 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다시 한번 뛸 기회가 있을까요? 네, 우선 충분히 어느 정도는 뛸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미 제로 노출했다는 본격적인 출마 선언 이후에 안랩을 비롯한 써니전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약간은 제로 노출에 따른 테마주들의 전형적인 좀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 정도 급락을 했을 때에는 약간은 조금은 매도보다는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안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안철수 후보 관련주로서의 메리트가 사실은 올해 들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이 테마주의 대장주 흐름으로서 약간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은 이름이 바뀌고 나서는 약간은 좀 횡보하는 모습 보였는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안랩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 본격적으로 야권 후보들 간의 경쟁이 더욱더 심화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주인 안랩도 약간은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관련주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아직은 모멘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측면 말씀을 드리겠고, 예. 말씀드린 대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되든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가든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안내 우선 현재 8만 6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10만 원 복귀 가능성은 한 번쯤은 열어두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10만 원 되면 팔자, 이것보다는 10만 원 됐을 때 어떻게 정치판이 돌아가는지를 좀 보신다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짧게는 10만 원 제시해드리고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안랩의 주가가 10만 원 선 다시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네. 될 것 같네요. 심규 대표님 오늘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별표가 안 들어올까요? 여기 오늘 팬클럽들이 잠시 쉬는 것 같아요. 다 놀러 가셨나? 응답하라 예. 신견 대표.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고요. 네. 만족하셨던 분들은요. 꼭 별표 좀 보내주세요. 그래야 전문가님들도 힘나셔서 더 열심히 또 여러분들 종목 봐주실 수 있거든요. 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네, 별표 많이 이번엔 보내주십시오. 더 미남이신 이상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수습하시네요? 삼성전자입니다. 수습 빨리 해야겠죠. 삼성전자고요. 매수가 126만 원의 비중이 20%. 보유 기간이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롱런입니다. 롱런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롱타임을 좀 가지시면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주가 추이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예전에 애플과의 법정 싸움이 있었죠. 그 부분에서 지금 가격대가 120만 원 밑에서 서울경제TV에서 저도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신의 영역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가격대다. 분명히 주장을 했었고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은 다시금 12만 원대는 힘든 가격대고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가격대다.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쌍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 번에 바닥이 나왔죠.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금 뜬 바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가 같은 경우에는요.
좀 빠지기는 조금 힘들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지를 확실하게 두 번이나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추세가 연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요. 애플의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달성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 애플의 주가가 오르면 삼성전자의 매출이 줄어들 것 같은데 왜 외국인은 왜 살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무조건 선방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애플은 어차피 매니아들 많이 사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출 자체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걱정하지 않고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도 그냥 롱런으로 조금 베팅을 하시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한 주식도 지금 시장에는 잘 없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꼭 보다 보면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잡담하지 말고 빨리 또 한 종목 볼게요. 네. 예, 텍셀 네트건 봐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코스닥 소형주인데요. 사신 가격이 924원이시고 비중이 20%십니다. 목표가, 손절가, 향후의 전망 알고 싶으시다고요? 네, 우선 네트워크 솔루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련주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고 예. 최근에 뭐 대표 체제가 좀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슈로 약간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또한 저축은행 관련주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측면, 하지만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지는 못했다는 측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830원대 현재 주가가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영업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은 아니고 부채 비율은 낮지만 역시나 유보율도 낮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영업 이익률은 그래도 주자릿수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 실적과 그리고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뭐 크게 나쁘지도 그렇게 크게 좋지도 않은 기업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투자 전략 제시를 드리면은 역시나 중소형주 사실 펀더멘탈과 좀 무관하게 이러한 관련주들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늘어날 때 특히나 매수 거래량 늘어날 때 폭발적으로 급등세 보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자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번 큰 폭의 매수 거래량 3거래 연속적으로 나올 때 그때 매수하시는 전략 펀더멘탈이 아닌 약간 차트적인 측면에 있어서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르시고 다시 한번 매수 거래나 터질 때 기회를 엿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로 대표님께 또 별이 들어왔네요. 오늘은 이상로 대표님의 완승입니다. 이상별이라 불러드릴까요? 네. 다음 네. 종목 빨리 상로가 봐드리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SMCNC입니다. 매수가 7,100원의 비중이 70%인데요. 2875번님께서 보유해도 되나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뭐 장동건 효과도 있고 신동엽, 강호동 효과도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6%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저만의 방식으로 SMCNC 같은 경우에 연예인 한 명당 1,000억을 계산해서 잡으면 한 8,000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저는 8,000원대 주가가 어느 정도 팔기 제일 좋은 주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좀 세력의 특징이 있는데요. 같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SMCNC 같은 경우에 예전에 처음에 주가를 한번 보셨을 때 처음에 튈 때 어떤 기업이었냐? BTNI였죠. BTNI 여행그룹이 이제 SMCNC로 사명이 바뀌고 다시 인수가 되는 과정이었는데요. 요 세력 같은 경우에 딱 특징이 있습니다. 딱 2배수씩만 하죠. 일단은 거래량을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2,000원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량이 나올 때 가격대를 보시면 4,000원입니다. 4,000원대 다시금 매수가 들어왔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의 제일 꼭지 가격이 8,000원이죠. 딱 그러면 초반에 2,000원대 매수했던 세력 같은 경우에는 딱 4배수가 되는 거고요. 중간에 4,000원에 매수했던 세력 같은 경우에는 딱 2배수가 되는 거죠. 그만큼 딱 털기 좋은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방하고 끝날 주식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거래량을 털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거래량이 분명히 수반된 경우가 밑에 보이기 때문에요. 다시금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8,000원에 파시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그거를 버티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팔지 마시고요.
일단은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고 8,000원 정도에 파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SM, CNC까지 봐드렸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 시간은 지난주 상담해드렸던 종목 시청자들 고객 만족도를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AS 시간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네. 예, 지난주 신기현 대표님 AS 종목 어떤 종목이 될지 먼저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예, 전화 연결이 됐던 종목입니다. 한국콜마였고요. 매수가가 1,900원, 비중 30%라고 하셨었는데요. 20% 정도 수익권에 계셨던 분이었고요. 신기현 대표 의견은 일단 14,000원 초반에서 매도를 해보자였습니다. 과연 이 종목을 계속해서 들고 계실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하셨을지 연결을 해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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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일단 예, 예. 한국콜마를 계속 들고 계세요? 예, 예,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들고 네. 계세요? 예. 신기현 대표께서 14,000원 초반에서 매도해 보자 하셨었고 지난주 목금 이번 주 월요일까지 14,000원 선을 줬었거든요. 네. 예. 예, 근데 팔지 않으셨네요. 예, 어제 14,800원을 내놨다 못 팔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쉽게도 매도가를 14,800원 잡으셨는데 팔리지 않았다고요. 오늘 주가가 좀 빠집니다. 예. 예, 다소 안타까운데요. 신기현 대표와 전화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뭐 지금은 팔진 못하셨지만 어쨌든 주가 흐름이 다행히 조금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팔 수 있는 예. 기회가 어느 정도는 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예. 13,950원 안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5% 넘는 급락세 보이고 있는데 한국콜마뿐만이 아니고 뭐 코스맥스라든가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 약간은 급락세 나오고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그동안 역시나 시장 대비 강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차익 매물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 이 가격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약간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14,000원 부분에서 역시나 좀 분할 매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고 지금 5% 넘는 급락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좀 팔기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다행인 것이 장중에 계속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4,000원대 역시나 초반대 한 14,400원대에선 충분히 매도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가 더 올라가셔서 수익 극대화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은 좀 자르신 다음에 다른 더 좋은 종목을 좀 갈아타시는 전략 계속적으로 신고가 종목이 더 가는 장세는 맞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화장품 관련 업종의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두드러질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추석 연휴 보내신 이후에 다시 한번 종목을 찾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예. 예. 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그 오늘 정도 14,000원 좀 너무 팔을까요? 네, 우선은 뭐 지금 가격대부터 천천히 좀 분할 매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추석 전까지는 현금화하시고 마음 편하게 연휴 보내신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하시는 것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14,000원을 전후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세요. 예. 이번에는 정리를 꼭 하셔서 수익금을 예.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연결. 추석 보내시고요. 예. 예. 저희 주말 잘 다음 시간에 보내세요. 또 기회 되면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번에는, 종목은 이상로 대표가 지난주 했던 종목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문자로 들어왔던 종목이죠. 네,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가 17만 7천 원에 비중이 20%. 이상로 대표의 의견은 목표가 19만 원에서 20만 원을 제시하셨는데요. 시청자님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잘못 보냈습니다. 못 보내셨어요. 예. 목소리 굉장히 SK이노베이션이요. 밝으신데. 주가가 좀 내려갔어요. 네. 예. 많이 내려가가지고 속이 좀 아프네요. 그래도 네. 목소리가 밝으셔서 저희가 좋습니다. 예. 그럼 예. 계속 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오늘 상담 한번 받아보고요. 네. 예. 결정을 좀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이상로 대표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건 제가 틀렸고요. 대신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같이 국제유가 차트를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지금 혹시 TV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안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래요? 보는 것처럼 설명해 예.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시면
이 2분기에 국제 유가를 한번 보시면 네네.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화면에 지금 차트상 오류가 좀 떠서 안 나오는데 국제 유가가 상당히 하단에 분포를 하고 있고 지금 다시 3분기에 들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일주일간에 지금 조금 네.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됐는데 예. 그만큼 지금 3분기에 볼 때는 떨어졌지만 네. 우리가 4월달이나 5월달, 6월달에 비하면 지금 유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당연히 네.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E 그리고 GS 같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마진 차익이 조금 많이 남는다는 이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좀 괜찮을 거라 예상을 하고요. 그 가장 네. 중요한 변곡점이 지금 16만 8천 원인데요. 오늘도 네, 다시 16만 8천 원에 올라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더라도 지금은 일단 기관이 사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분기 실적을 미리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지금 같은 가격대는 좀 더 홀딩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아, 번만 더 저를 좀 믿어 보시고요. 네네. 홀딩을 하시고 대신에 손절가를 혹시나 지금 중국이 더욱더 헤쳐놓을 수 없는 깊은 어둠에 빠진다면 그때는 16만 원에 꼭 손절을 하시자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네네. 상태에서 중국만 어설픈 일만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올라갈 수 없는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끝까지 네. 책임져 주시는 이상호 대표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자 네, 꼭 이번엔 대응 감사합니다. 잘하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기분 좋게 전화를 끊으시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은 YG인베스트 신기현 대표, 샘플러스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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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나라 살림 예산이 342조 5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고용시장 위축과 청년 베이비붐 세대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 10조 8천억 원을 들여 일자리 58만 9천 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병사 월급이 평균 15% 올라 상병 기준으로 9만 7,500원에서 11만 2,1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국가 장학금을 5천억 원 늘리고 양육수당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합니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보건복지 노동 분야가 97조 1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8% 늘었고 교육이 49조 1천억 원으로 7.9% 증가했습니다.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5.3% 늘어난 342조 5천억 원이며 총 수입은 8.6% 증가한 373조 1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국민 1인당 세금은 평균 550만 원으로 올해보다 25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관리 재정 수지는 GDP 대비 0.3%인 4조 8천억 원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 채무는 올해 445조 2천억 원에서 내년 464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두 달째 기준치를 하회하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년 9월 소비자 동향지수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과 같은 99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임을 뜻하고 100을 밑돌면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상태입니다. 올해 1월 98이었던 소비자 심리지수는 2월 이후 100을 꾸준히 상회했으나 7월부터는 100 이하로 내려섰습니다. 또 소비 지출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진 105로 낮아져 불황 때문에 소비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가 앞으로 1년 뒤 물가 수준을 예상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3.4%로 2010년 12월 3.3%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아이폰 5가 출시 사흘 만에 500만 대 넘게 팔렸습니다. 애플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요일인 지난 21일 미국, 호주 등 9개 국가에서 판매를 시작해 주말을 끼고 사흘 만에 500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판매량은 지난 10월 출시된 아이폰 4S가 출시 당시 사흘 만에 400만 대를 판매한 것에 비해서는 많은 것이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 뉴욕 증권시장에서 애플 주가는 1.3% 하락한 주당 $690.79에 마감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판매 부족 이유로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애플은 28일부터는 22개 국가에서 아이폰 5를 판매하고 연말까지 100개국 이상으로 판매처를 늘릴 계획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정치 테마주의 발본 세권을 위해 조사 특별반을 대선 이후까지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설반으로 설치된 테마주 조사 특별반을 대선 이후 정치 테마주가 모두 소멸할 때까지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주가 이상급 등 종목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세 조정 협의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정치 테마주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시장 경보 제도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객 서비스는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예, 현재 코스피는 1998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많이 밀리면서 523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객 서비스! 킥 서비스!